안녕하세요.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 단감마입니다. 1920년대 몬태나주의 광활한 평원에 거대한 저택이 하나 우뚝 서 있습니다.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배 같아 보이죠. 무미건조한 색채를 띤 삭막한 공간에서 유일한 안식처여야 할 이 저택에는 괴물이 하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귀환한 거장 제인 캠피언 감독이 동명의 소설을 각색하고 감독한 영화 파워 오브 도그는 언뜻 보기엔 괴물 영화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드넓은 풍광과 등장인물의 복장으로만 본다면 당연히 서부 영화 같아 보이죠. 하지만 파워 오브 도그는 본질적으로 괴물 영화입니다. 러닝타임 내내 관객으로 하여금 뱀파이어와 같은 괴물이 등장하는 고디 공포 영화를 연상하게 만들죠. 촬영 감독 아리 웨그너는 처음부터 괴물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하고 이 작품에 접근했다고 합니다. 파워 오브 도그에서 저택 안에 도사리며 거주자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괴물은 바로 주인공들 중 하나인 필 버뱅크입니다. 유순한 동생 조지와 함께 목장을 운영하는 필은 주위 사람들에게 위압적이고 잔인하게 행동합니다. 극단적일 만큼 악의적인 필의 태도는 세상을 떠난 자신의 멘토인 브론코 헨리에 대한 집착을 숨기기 위한 일종의 변장이자 행복할 수 없는 자신과 대비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화풀이죠. 어느 날 동생 조지는 필이 못마땅해 하던 과부 로스와 결혼하고 로스는 버뱅크 저택으로 이사 들어옵니다. 필은 자신의 영역을 침입한 로스의 하루하루를 악몽으로 만들어버리죠. 서부 영화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는 물리적인 폭력에 기반한 극적인 대결입니다. 하지만 파워 오브 도그에서 감독 제인 캠피언과 촬영 감독 아리 웨그너는 카우보이의 모습에 심리적으로 상대를 압박해오는 괴물의 모습을 투영시키죠. 필은 무기나 대사 없이 지능적으로 남을 위협합니다. 어느 날 조지는 한때 무성영화 극장에서 피아노를 연주했던 아내 로스를 위해 집에 그랜드 피아노를 들여놓습니다. 부모님과 주지사 부부를 초대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로스의 연주를 듣고 싶다는 조지의 말에 로스는 큰 부담감을 느끼죠. 피아노를 연습하기 전 로스는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주위의 모든 문들을 조심스럽게 닫아놓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의 라데츠키 행진곡을 연습한 로스 뒤로 평소에는 거칠게 행동하던 필이 소리 없이 계단을 올라갑니다. 로스가 스산한 경첩 소리의 뒤를 돌아봤을 땐 반쯤 열린 문밖에 보이지 않죠. 전형적인 공포영화 같은 연출입니다. 로스가 다시 연습을 시작합니다. 카메라는 로스를 향해 살금살금 다가가듯이 접근합니다. 로스의 서툰 피아노 소리를 뚫고 필이 어디선가 연주하는 벤조 소리가 들려옵니다. 로스는 귀를 의심하고 연주를 멈춥니다. 이때 카메라도 같이 움직임을 멈춥니다. 로스가 다시 연주를 시작하자 카메라가 또다시 로스에게 접근합니다. 로스는 필의 벤조 소리를 의식하고 연주를 멈춥니다. 이렇게 로스가 뭔가를 의식할 때마다 함께 동작을 멈추는 카메라는 마치 맹수가 서서히 먹잇감에 접근한 모습 같죠. 화면에는 갑작스럽게 문을 밀고 나오는 필의 거대한 발이 나타납니다. 카메라는 여기서 필을 굉장히 낮은 각도에서 촬영했는데요. 필을 올려다보는 듯한 시각적 효과를 통해 필이 주는 위압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웨그너는 필을 줄곧 로우 앵글 샷으로 찍었죠. 로스는 미약하게나마 필에 대한 저항으로 연습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카메라가 아까와 같이 로스에게 접근하는데요. 자포자기한 로스가 연주를 포기하고 나서도 로스에게 계속 다가갑니다. 로스의 정신을 잠식하는 데 성공한 필의 영향력을 표현한 듯하죠. 카메라는 필을 극단적인 클로즈업과 로우 앵글 샷으로 보여줍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필의 모습은 관객마저도 압도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 촬영 당시 필의 시점에서 로스를 보여주는 샷도 충분히 찍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로스의 시점이나 로스의 심리를 보여주는 샷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의 시점을 최소화하고 로스의 시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집안 어디 있는지 모를 괴물에게 수시로 위협을 받는 듯한 공포감을 조성했죠.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필에게 시달린 로스는 이때부터 정신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바깥에서 볼 때 묘한 느낌을 주는 저택은 내부도 기괴하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웨그너는 이 세트를 각도와 표면의 디즈니랜드라고 표현했죠. 미술감독 그랜트 메이저는 감독 캠피언, 촬영 감독 웨그너와 함께 필에 의한 감시와 속박을 연상시키는 특정한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택 내부를 디자인했습니다. 저택 안에서 로즈는 필이 보이지 않는 괴물처럼 늘 어디선가 도사리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공포에 질리게 되죠.
필의 침실에서는 피아노를 치는 로즈가 보이고 필의 침실 창문에서는 로즈가 숨겨놓은 술을 마시는 좁은 골목이 보입니다. 필이 로즈가 볼 수 없는 곳에 숨어 지켜보고 있을 수 있는 구조라서 어디서도 절대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피아노 장면 중 필의 시점에서 내려다본 로즈는 저택의 다양한 구조물에 둘러싸여서 프레임 속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필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로즈의 상황을 표현한 샷이죠. 호주에서 나고 자란 웨그너는 파워 오브 도그의 촬영을 준비할 때 호주의 강렬한 여름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혹독하고 거칠고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밝은 바깥과 무겁고 어두컴컴하게 느껴지는 실내, 이 둘의 차이를 화면으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그너와 캠피온은 미술감독이 버뱅크 저택의 어두운 색상의 재질을 사용하게 해서 내부에서 느껴지는 어두움과 무거움을 증폭시켰습니다. 어두컴컴한 내부는 로스가 조지와 결혼하기 전 운영하고 있던 여관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여관 내부는 모두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었죠. 주로 빨간색과 하얀색 계통의 옷을 입는 로스는 어두운 저택의 배경에서 항상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노리는 괴물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파워 오브 도그에서 필과 로스 가족 사이의 대비와 대립은 의상으로도 표현됩니다. 로스가 필의 괴롭힘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있을 때 의대에 다니고 있던 로스의 유약한 아들 피터가 목장을 방문합니다. 피터는 예전에 필이 로스가 운영하고 있던 여관을 방문했을 때 모욕을 당하고 울었던 적이 있었죠. 때문에 피터는 필을 경계합니다. 피터는 필과 완전히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숨기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필과 달리 피터는 유약한 모습 이면에 계획적이고 잔인할 수도 있는 내면을 숨기고 있죠. 그래서 의상도 이들의 특징을 반영합니다. 피터는 영화 내내 하얀색이나 베이지색 셔츠를 입고 등장합니다. 버뱅크 형제의 목장에 도착하기 전 로스는 피터에게 베이지색 모자를 사주고 피터는 상점에서 흰색 신발을 고르죠. 항상 철저하게 깨끗하게 관리해야만 원래의 색을 유지할 수 있는 피터의 하얀 옷은 필의 옷과 완전히 대비됩니다. 괴물 영화의 주인공답게 필의 옷에는 괴물을 연상시킨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필은 항상 물소 가죽으로 만든 챕스를 입고 다녀서 동물 같은 실루엣을 보여줍니다. 빼빼마르고 길쭉한 피터와 대조됩니다. 캠피온 감독은 필의 이런 모습을 두고 그리스 신화 속 반인 반수의 괴물 사티로스 같다고 표현했죠. 필의 옷은 색상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항상 흙과 때로 뒤덮여 있습니다. 필은 거친 카우보이로서의 외관과 더불어 실용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종이로 꽃을 만들거나 때묻지 않은 하얀 수건을 조심스럽게 팔에 걸치는 피터의 모습을 비웃죠. 이렇게 대조적인 등장인물들의 의상은 이들이 함께 나올 때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거의 흑백에 가까운 대조죠. 밝음과 어둠을 이용한 시각적인 대비는 조명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등장인물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필의 존재는 조명을 통해서도 표현됩니다. 실내에서 필은 주로 어둠 속에 앉아 있습니다. 굳이 빛이 들어오는 공간에 있으면 빛이 나오는 방향을 등지고 있죠. 그나마 빛을 정면으로 받고 있으면 관객에게 등을 지고 있어서 실루엣을 형성합니다. 실루엣은 관객의 시선을 피사체로 집중시킵니다. 배우의 디테일을 숨김으로써 등장인물을 비밀스럽고 위협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파워 오브 도그의 원작에서는 버뱅크네 집이 계곡에서 가장 먼저 전기를 연결한 집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램프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괴물이 도사리는 한 저택은 등장인물들에게 어두운 곳입니다. 조지와 결혼을 한 로즈는 밝은 햇살이 비치는 곳에서 피크닉을 하고 조지와 춤도 추며 오붓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로즈가 도착한 저택은 차가운 톤의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집처럼 집안에서 거의 빛이 새어 나오지도 않거니와 집안에 들어가도 불이 켜져 있지 않죠. 한편 필이 존재하지 않는 집으로 돌아온 로스에게는 결혼 직후와는 다른 풍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이 환히 밝혀진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땅을 비추고 있습니다. 촬영 감독 아리 웨그너는 이렇게 큰 면적의 빛이 땅에 드리워질 수 있게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죠. 미술 감독, 촬영 감독과 함께 1년을 준비한 영화답게 파워 오브 도그는 배우, 세트, 의상 촬영 등 프레임의 모든 측면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장면에 촘촘하게 스토리가 압축되어 있죠. 촬영 감독이 괴물이라 묘사한 필은 줄곧 어둠 속에 있었지만 구도와 의상, 컴버배치의 명령기를 통해 매우 섬세하게 묘사되어서 영화는 필의 내면 곳곳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기도 합니다.
영화 속에 숨겨진 다양한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 단감마였습니다.